지금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그 속에서 노조는 지금 파업에 들어가서 어제는 지하철에 난리가 나고 화물연대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이요. 내년 예산이 여야 간의 합의에서 시한 안에 통과되지 못하고 준예산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자, 정기국회 회기 12월 9일 내에 내년 예산안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 회기가 12월 9일인데 자, 이 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헌법상 준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이재명이가 지금 자기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해서 국회를 거의 마비시키고 있고 또 그들과 연결된 민노총 등이 지금 장외에서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어제 여당이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한다면서 원안이 아니면 준예산을 택하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각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주도한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예산 등 대규모 삭감을 수용하라 하고 여당은 이걸 대선 불복이다라고 항의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거대하게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나라 꼴은 예산 편성도 못하고 지금 노조가 온 나라를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빙하기 석 달째 월 천건 밑돌아. 전국 미분양이 이제 4만이 아니라 5만 건 육박. 대장주 아파트, 똘똘한 한 채 아파트 값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보도되고 있어요. 자, 500억 불의 대중무역 흑자 중에서 실제는 한국 소득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대중무역 흑자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됐고 대미 교역은 과소평가되었다. 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최악의 경기 한파가 덮쳐서 산업 생산 소비가 복합 부진해서 10월 생산이 30개월 내 최대 하락이다. 소매 판매도 두 달째 지금 뒷걸음을 치고 있다. 쌓이는 악재 짓눌린 경제 10월 생산이 1.5% 하락.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이후 최대폭 감소했고 쇼핑 판매도 0.2% 내려갔고 선행종합지수가 4개월째 마이너스고 고금리 고물가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기 하강 가속화가 우려된다.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2000년 이후 가장 빨라서 당국이 전 금융권의 모니터링에 착수했다. 과거에는 은행 대출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 상승분 절반만 반영했는데 최근에 은행에 자율권을 주자 상승폭이 커졌어요. 은행이 막 올리죠. 그래서 예금금리 인상 경쟁 여파로 주택대출, 전세대출까지 지금 불똥이 피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 주택시장 거래 끊기자 골목경제 곤두박질, 주택 매매량이 1년 새 45만 건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공인중개사 넷 중에 셋은 팔이 날리고 이사 인테리어 업체도 올스톱,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신규 전세 대출이 작년 2월에는 3조 4천억인데 올해 10월에는 2천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세 대출이 사라지고 전세 대출 금리가 7%, 그래서 전부 월세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의 돈이 말라서 M&A 시장이 얼어붙었고 두 달간 무산된 M&A만 6조가 넘고 신차 할부 금리가 최고 10% 넘어가 지금 고객들이 취소를 하고 있대요. 그동안 차를 받지 못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한다. 자, 전 산업에서 지금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자, 이 속에서 국민 86%는 나는 어리다. 부모 덕 봐야 성공한다. 젊은 세대에서는 이런 시각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대하게 지금 국가 경제가 붕괴돼 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금리가 이제 12월 달에 4.5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4.5가 되면 한국은 또 올려야 되겠죠. 지금 한은의 금리가 한국 기준금리가 3.25인데 미국하고 현재 0.75 차이 나는데
지금 미국이 또 4.5로 올리면 한은의 기준금리하고는 1.25 차이가 곧 14일 날 나게 될 거예요. 12월 14일 날요. 그러면 또 한국은행이 또 올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냥 있어도요. 누가 파업을 안 하고 국회가 예산을 잘 통과시켜도 이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하고 관계없이요. 미국에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킹달러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 자영업자 대출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지금 미국에서 이 경제가 거대하게 침체되고 영국 등 유럽도 다 침체되고 중국에서는 오늘 조선일보가 한면 전체로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오고 있다고 보도를 했어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한국 경제가 스스로 버텨낼 힘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서 야당은 지금 예산을 갖고 흔들고 민노총은 자기들 조직을 가지고요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민노총 노조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좀 살만한 사람이에요. 진짜 한국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민노총 노조에도 못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이재명과 지금 한국의 이 좌파 세력들이 노리는 거는 이 나라의 경제를 이양 어려운 판에 완전히 흔들어 놓겠다는 올겨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위기가 임박할 때 아마 야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경제 위기의 책임은 윤 정권의 무능 때문이라고 규정할 거예요. 국민이 힘을 모아도 이 위기는 극복을 못합니다. 다만 피해는 좀 적어지겠죠. 근데 국민이 힘을 모으지 않고 정부가 자기 이익에 따라서 흔들어 제끼면 이거는 같이 죽자는 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가의 정치인이나 이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노조 등이 이 나라 경제 붕괴에 굉장히 그 붕괴 속도를 높이고 국민들을 한계의 선상으로 몰아넣는데 일조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이런 노조나 이런 썩은 정치꾼들을 이제는 버려야 돼요. 기득권 지향적인 숫골 정치인도 버리고 그리고 그야말로 국민이 죽든가 살든가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 편을 들면서 이 나라를 흔들어 제끼는 자들도 버려야 된다. 이걸 그러지 못하고 국민들이요 우왕좌왕하면 앞으로 이 나라는 경제 위기 속에서 다시는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제 위기가 올 때 누가 그 위기를 악용하고 더 악화시키는가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입니다. 독일이요 1차 대전에 패하고 그리고 흔들어 제꼈잖아요. 좌파 세력들이 거리에서 노동자, 좌파 정치인들 그러면서 독일이 결국 히틀러를 맞게 됐습니다. 한국은 그러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그때보다 나을까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up and
소유주 Revolution 21 가봐 후스 700 나의